A부터 D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네, 오늘은 푸드포스 라운드 718, 그리고 컨테스트 2050이 같이 있었는데, 오늘 대회는 좀 특별하게도 2시간 45분짜리 대회였고, 8문제가 나온 좀 긴 세트였죠. 그래서 오늘 저는 D까지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E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A, B, C, D까지 오늘 해설을 할 거고, E는 굉장히 그 여러 개의 케이스를 나누는 그런 식의 문제인데, 음, 솔직히 말하면 저 A, B, C, D까지 한 시간 만에 풀고, 나머지 1시간 반 동안 E 몇 번 다시 읽어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놀았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A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A는 2050배 합이라는 문제인데, 이번 문제는 그 2050 넘버즈라는 걸 일단 정의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 2050, 2500 이렇게 2050에 10의 k제곱 꼴인 이런 정수를 2050 넘버라고 합니다. 이렇게 2050 넘버를 가지고 그것들을 더해서 어떤 수 n을 만들고 싶대요. 그러니까 뭐 2050은 2050 곱하기 1이고 4100은 2050 곱하기 2고 2500은 2500 곱하기 1이죠. 뭐 이런 식으로 2050을 2050의 10배, 100배, 1000배 이런 식으로 수를 쫙 나열을 해서 그것들의 합으로 나타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수가 2050배, 그러니까 2050 넘버들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나타난다면 제일 2050 넘버를 적게 썼을 때 얼마나 썼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나타낼 수 있냐 없냐는 어떻게 정해지나를 생각해 봅시다. 나타낼 수 있냐 없냐는 그 n이 2050 B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에만 그 2050 넘버스로 이거를 다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일단 이 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n 나누기 2050 이거를 뭐 m이라고 합시다. 이 m이 몇인가를 가지고 그 m이 만약에 뭐 1, 2, 3이다. 그러면 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하나하나 끊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 가능한 제일 큰 2050 넘버, 우리가 이 여기 n이 10의 18제곱까지 나온다고 돼 있죠. 그럼 10의 18제곱까지 쓸 수 있는 제일 큰 2050 넘버를 가지고 n에서 쭉 빼가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가능한 제일 큰 2050 넘버가 뭐가 나오냐면 2050 곱하기 10의 15제곱. 사실은 이것도 그 가능한 n보다 더 큰데 그냥 적당히 크게 잡아봤어요. 이걸로 한번 빼보고 곱하기 10의 14제곱을 한번 빼보고 이런 식으로 제일 큰 것부터 그 순서대로 빼보면서 이 값들 하나하나를 구해내는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방법으로 항상 답이 구해진다는 걸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더 큰 수로 만들 수 있는 건 항상 더 작은 수의 조합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수를 쓸 때 항상 더 그 적은 횟수만큼 2050을 쓰게 되리라고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n을 처음부터 2050으로 나눠보는 수가 있고, 아니면 그 2050 곱하기 적당히 큰 수부터 시작해서 그 빼 내려가는 수가 있고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모닝 조깅. 이 문제는 일단 어떤 그 경로랑, 그러니까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랑 그 체크 포인트들 사이를 잇는 경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시 하나에 대한 걸 한번 보면은 뭐 2, 4, 3 아니 2, 3 맞나? 그래. 4,
5, 3, 1 이런 식으로 어떤 경로들이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경로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하려면 되냐면 그 n명이 있고 그 n명을 전부 다른 경로에서 달리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n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까지가 거리가 n이고 정확히는 n명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m이죠. n명이 있고 그 n명을 전부 여기서도 다른 경로, 여기서도 다른 경로 그런 식으로 달리게 한대요. 그러니까 한 명은 여기서 이 한 명이 달리면 한 명은 여기서 달리고 한 명은 여기서 달리고 한 명은 여기서 달리고 한 명은 여기다 달리고 한 명은 여기서 달리고를 매번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사람은 n명이 있고요. 이때 우리는 여기서 tiredness라는 값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tiredness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어떤 사람이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이용했던 경로들의 길이의 최소값.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4, 1을 이용했다. 그러면 그 경로들 중에 제일 짧은 거 1이 tiredness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tiredness라는 값을 최소화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짝을 지으면 tiredness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경로들을 배정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리디한 접근이 가능한 문제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n 곱하기 m짜리 배열로 놓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가 m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항상 이렇게 한 줄을 정렬을 해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위에 있는 값이 아래에 있는 값보다 항상 작다는 걸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표에서.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제일 짧은 값 하나를 사용을 해서 그걸 tiredness로 사용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를 골랐다고 해봅시다. 여기 하나를 골라서 이 값을 tiredness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값 하나를 tiredness로 사용을 한다면 나머지 여기 이렇게 n개니까 나머지 n-1개에서도 적당한 tiredness 값을 골라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적당한 tiredness 값이 아니라 적당한 길고 쓸모없는 값을 골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맨 위에서 제일 짧고 쓸모 있는 값을 고른 거고 이거랑 같이 고를 길고 쓸모없는 값을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이 맨 아래에서 찾으면 돼요. 이 맨 아래에서 찾으면 되는데 맨 아래에서 이 칸은 이미 여기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칸만 빼놓고 이렇게 나머지 칸들, 이렇게 나머지 n-1개의 값들 이것들이 이 빨간 거랑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파랗게 돼 있는 것들이랑 이렇게 일렬로 배열에서 하나씩 여기서는 위에서 빼고 여기서는 아래에서 빼는 식으로 배열에서 이렇게 하나씩 빼서 한 선수가 뛰는 열을 하나 만들면 돼요. 이때 우리는 이게 이렇게 맨 밑에 있는 이게 쓸모없는 값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쓸모없는 값이라는 걸 증명해 봅시다. 쓸모없다라는 건 어떻게 해도 위에서부터 n번째 안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보다 쓸모 있는 값이 여기만 봐도 n-1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항상 이거보다 쓸모가 있죠. 이거보다 쓸모가 있으니까 이건 항상 이거보다 쓸모가 있으니까 이거보다 쓸모 있는 값들이 여기랑 이걸 합쳐서 적어도 m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방금 x초 친 이 선택한 열에 딱 한 칸 빼고 나머지 n-1개의 제일 큰 값들은 영영 쓸모가 없다라는 걸 매번 여기 제일 짧은 거 하나를 고를 때마다 알 수 영영 쓸모없는 값들이 생성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랑 영영 쓸모없는 값들 n-1개를 가지고 한 열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뺀 다음에 이것들을 하나씩 다 빼고 나면은 n-1 곱하기 n짜리 배열이 되죠. 그럼 거기서 또
위에서 제일 작은 거 하나랑 나머지 쓸모없는 거 하나를 나머지 쓸모없는 거 n-1개를 고르는 식으로 그 한 선수가 뛸 열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총 n 곱하기 m개의 수를 어떤 순서에 따라 고르게 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이거를 출력을 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약간 좀 그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실제로 그 사용되는 이론은 좀 간단한 편인데 좀 문제를 읽고 그거를 좀 쓰기 좋은 데이터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게 쓸모 있는 부분이고 어떤 게 쓸모 없는 부분인지를 어떻게 검증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좀 복잡한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 B였고요. 그래서 다음 문제는 필로미너 2. 이건 굉장히 그 컨스트럭티브한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어떤 정사각형 n 곱하기 n짜리 타일 위에 그 대각선이 있고 그 대각선 위에서 그 대각선이랑 그 아랫부분만 사용을 해서 어떤 주어진 순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주어졌으면 그 대각선에다가 1, 2, 3, 4, 5를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그 1, 2, 3, 4, 5가 각각 그 숫자들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긴 5니까 5가 총 5칸 있어야 되고 4니까 4가 총 4개 있어야 되는 식으로 그 각각 그 수 개수만큼 그 서로 인접하게 수들을 배열하고 그리고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배열한 경우를 출력하면 되는 거고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서로 인접한 것들끼리 그 있는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냐면 몇 가지 좀 만들어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특정한 칸에 n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n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칸까지 도달 가능한 건 오직 n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 칸까지의 거리가 n-1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n-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n-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도 n-1이기 때문에 어떤 n만이 여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채워졌으니까 여기나 여기는 어떻게 채우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나 여기 중 하나는 n이 채울 거예요. 그죠? 여기나 여기를 n이 하나를 채우면 나머지 하나는 여기는 n-1인 게 여기를 채우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1은 반드시 그 여기나 여기 중 하나를 채우게 되고 그게 n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그 n-1이 어디를 채우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어떤 특정한 조합을 만들었을 때 결국은 딱 한 가지만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딱 한 가지 존재하는 게 그 항상 가능하다는 걸 그 몇 가지를 만들어 보면서 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채우면 되겠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어떤 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서 접근 가능하냐에 따라서 그 특정 칸에서만 접근 가능한 칸들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여기서는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시작했으면 우리는 그 이 칸들만 가지고 여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했으면 그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래로 간 칸들만 가지고 이걸 채우게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맨 아래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아래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이 아래가 비어 있으면 아래로 그리고 아래가 비어 있지 않으면 왼쪽으로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 칸들을 채워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채워서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거를 채워가지고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n이 있고 그 n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n-1이 이거보다 위에 있냐 아래 있냐 가지고 그 n으로 가는 길에 여기를 확정을 지어서 여기까지 가는 길을 n-1이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n이 500인데 그 그러면 총 500 곱하기 500개가 되는 거죠. 타일들이 뭐 그 안에서 그 어떤 그 가능한 생성 규칙들 중 하나를 찾아서 그거를 통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왜 아래부터 채우는 게 채워야 하는가에 대해서가 문제가 된, 그 왜 아래부터 채우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래를 채울 수 있는데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여기 전제가 깔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여기서 진행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위에서 이렇게 여기에 내려갈 수 있는데 무시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그러면 그 윗칸에서 이렇게 돌아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나? 잠깐 생각 좀 해보자. 갈 수 있나?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못 만드는 경우는 있는데, 그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못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왼쪽이 그 아래쪽부터 채우고 그 다음 왼쪽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이거 가지고 있는 수를 쭉 채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C번 문제였고요. 아 뭐야? 아 뭐야? 하지만 난 띄워놨지. 그 다음 D번으로 가봅시다. D번은 그 그래프 문제이면서 그 어떤 그 그리디이면서 DP인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n 곱하기 m짜리 어떤 그 2차원 격자가 있고 그 2차원 격자 위에서 그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는 이런 그 뭐 이런 그 뭐라 그러니 간선들이 있어요. 이 격자 위에 이 정점들 사이에 이런 간선들이 모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인접한 간선들 사이에서만 이동할 수 있고 그 간선들 사이의 거리가 전부 그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뭘 원하냐면 그 어떤 정점 A에서 시작해서 그 몇 칸 정도를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오는 어떤 경로를 길이가 L인 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모든 i, j에 대해서 전부 다 구해야 돼요. 모든 i, j에 대해서 전부 다 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L만큼 돌아오는 경로, 여기서 시작해서 L만큼 돌아오는 경로, 여기서 시작해서 L만큼 돌아오는 경로, 그런 식으로 그 모든 L에 대해서 다 구한다는 거죠.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L이 홀수면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한 번 이동을 할 때마다 한 칸 세로나 가로로 이동을 하죠. 세로나 가로로 한 칸을 이동을 하면 그 둘 중 하나가 홀짝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려면 그 홀수로 그 가로로 이동한 횟수도 짝수여야 되고 세로로 이동한 횟수도 짝수여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를 만들 수가 없죠. 그 L이 L이 그 홀수가 되면 그 가로로도 짝수번, 세로로도 짝수번 이동한 경우를 만들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L은 항상 홀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떤 A로부터 시작해서 A로 다시 돌아오는 경로를 모든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그 20번 다시 돌리는 게 될까?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 몇 곱하기 몇이냐? 500 곱하기 500이죠. 그 500 곱하기 500이면 그 다시 돌아오는 경로를 찾는 것도 일인데 그 25만 개 위에서 하나에서 시작해서 몇 번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걸 다시 찾는 거 하나만 해도 일인데 500 곱하기 500개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떤 또 하나의 가정이 들어가요. 어떤 가정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가려는 경로는 항상 그 A, B, A 꼴이다 라는 어떤 가정을 넣어봅시다. 왜냐면 이 가정에서 그 A에서 B로 가는 데는 2분의 L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B에서 A로 가는 데는 2분의 L이 들어갈 거고 그 두 경로가 서로 같을 거예요. 이런 가정을 넣어봅시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성립하느냐? 그러면 그 우리는 이게 일단은 그 A, B, A 꼴이다라는 건 항상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 2분의 L만큼 갔을 때 그 A에서 시작해가지고 2분의 L만큼 해서 B까지 갔으면 거기서 다시 A까지 돌아오는 형태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 2분의 L만큼 사용해서 B로 가고 2분의 L만큼 사용해서 다시 A로 돌아가는 똑같은 그런 그 시작점과 끝점이 반대인 그런 그 두 개의 경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A에서 B로, B에서 A로 가는 문제로 이걸 변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A에서 B랑 B에서 A가 같다는 걸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최단 경로를 통해서 A에서 B까지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이거보다 최단 경로가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A에서 B로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 빠른 최단 경로가 있으면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A에서 B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에서 B로 가는 제일 빠른 경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항상 제일 빠르지 않은 경로를 이용할 필요 없이 항상 이 경로만 통해서 A에서 B로 가는 게 이 모든 A, B, A 루트 중에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돌아오는 길도 항상 이거랑 같으리라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든 가는 경로랑 오는 경로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가 B에서 A로 가는 최단 경로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A에서 다시 L을 통해서 A로 돌아오는 경로를 구하는 대신에 우리는 어떤 임의의 시작점 아니 다시 우리는 어떤 임의의 중간 지점 하나를 정해놓고 A에서 B로 가는 경로로 최단 경로를 구해놓고 그거를 2배를 하면 된다. 경로의 길이는 2분의 L이고 그거에 2배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A, B, A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A에서 한 바퀴 돈다던가 이것들보다 훨씬 간단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B가 있고 그 B로 가는 거에
두 배를 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 B가 어떤 아무 지점 B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A에서 몇 칸 간 아무 지점 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2분의 L 칸만큼 A에서부터 진행하는 걸 그 BFS로 구현을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몇 칸을 갔을 때 그 A에서 B로 간다라는 거를 그 모든 그 어떤 임의의 시작점 A에서부터 그 BFS를 돌려가지고 그 2분의 L 칸만큼 갔을 때 여기서 끝낸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시작점 A에서 시작했을 때 다시 2분의 L을 또 다시 돌아서 돌아오는 경로가 이거 곱하기 2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A에서 B로 가는 경로 하나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좀 다시 생각을 해서 우린 모든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경로를 구해야 되거든요. n 곱하기 m 이 그 모든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 A에서 B라는 건 B에서 A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B를 어떤 특정한 B로 한정 짓지 말고 어떤 특정한 노드 X에서 A로 가는 경로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그거의 경로의 길이는 2분의 L인 어떤 특정한 임의의 지점 X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가능한 지점 X,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시작점에서 그 0칸 갔을 때, 한 칸 갔을 때, 두 칸 갔을 때, 세 칸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몇 칸 갔을 때 최단 경로가 몇인지를 구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특정한 지점 X에서부터 시작해서 A로 가는 경로를 전부 구할 수 있어요. 그 길이가 2분의 L인 경로를 전부 구할 수 있어요. 모든 시작점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시점에서의 값 구하고 그 다음 시점에서의 값을 구하는 거를 그 2분의 L번 하는 식으로,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n 곱하기 m 곱하기 2분의 L이 걸리죠. 각각 그 25만 2분의 L은 뭐 한 10쯤 되니까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임의의 시작점 X로부터 A로 가는 그 경로의 길이를 알 수 있고, 그거에 곱하기 2를 해서 그 모든 A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D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좀 어수선했는데 방금 풀고 방금 설명하는 거라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코드포스 아직 죽어있니? 코드포스 아직 죽었니? 죽었니? 살았니? 살았네. 네, 그래서 방금 제가 D를 푼 코드는 이게 좀 D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그래프를 정의하는 게 좀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세로선이랑 가로선을 따로 만들다 보니까 그걸 그 관리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2분의 L까지 모든 길이를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딱 2분의 L짜리 그 특정 지점에서 끝나는 경로를 구해서, 그럼 우리는 그 어떤 임의의 점 X로부터 그 모든 특정한 지점 A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L번 정점들을 거치는 최단 경로를 이렇게 구해서 그걸 두 배를 하면 됩니다. 그 최단 경로를 구하는 과정은 DP를 통해서 구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최단 그 DP식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시점 K가 홀수인 경우에 사이클을 만들 수 없냐고요? K가 홀수인 경우에는 이게 항상 가로나 세로로 한 칸만 이동하거든요. 이 그래프 위에서. 그러면 한 번 이동할 때마다 가로나 세로 중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한쪽에 홀짝이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려면 가로로도 짝수번 이동해야 되고 세로로도 짝수번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그 이동한 횟수의 합이 홀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K가 홀수면 그 사이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임의의 도착점에 대해서 그 어떤 시간 t 그리고 x, y는 민 그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서 온 네 가지 경우에 되겠죠. 아, 이거 한번 드라이버 설정 좀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 제가 좀 컴퓨터 책상 구조를 바꿨더니 뭔가 빠지고 연결되고 하면서 뭔가 건드린 모양이에요. C t-1에 으아 t-1에 그 어떤 x 플러스 dx y 마이너스 dy 플러스 그 간선의 길이 그 x 플러스 dx y 플러스 dy에서 x, y로 가는 간선의 길이. 네, 이 점화식에 따라서 모든 시간 t에 대해서 이걸 구하면 됩니다. 처음에 t는 0일 때는 전부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이 점화식을 모든 칸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 돼요. 여기서 dx, dy는 그 절대값의 합이 1인 정수들이고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뭔가 질문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제 좀 무슨 작업을 하느라 좀 피곤해가지고 오늘 조금 별로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별로인 것 같긴 한데 왜 점수는 올랐지? 이상하네. 점수 반영됐다. 나 점수 왜 올랐지? 아니 그 와중에 mass cheating in the ongoing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절반씩 자르는 A, B, A라는 걸 파악하는 게 좀 어렵고 A에서 B로 가는 게 B에서 A로 가는 거랑 같다는 걸 이용해야 한다는 게 또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B를 찾았으면 그 B에서 A로 가는 것만 2번 하면 된다는 걸 찾는 게 또 다음 문제고
되게 그렇게 어려운 이론은 안 쓰거든요. 근데 좀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최단 경우는 최단 경우예요. 일종의 절반 안 해주고 K를 전체를 DP로 박아요? 그럼 안 돼요. 그거는 시작점이랑 끝점이 같다는 조건을 그니까 어떤 A에서 시작해가지고 20칸 간 거랑 어떤 A에서 시작해서 10칸 간 걸 두 번 반복한 거랑은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절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시간 문제가 아니라 딱 절반만큼 가서 그러니까 A에서 끝나는 어떤 절반만큼만 간다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10칸 더 가면 그건 전혀 다른 패스가 돼요. 네, 그죠. 돌아와야 돼요. 어딘가에서 가서 그걸 돌아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에디토리얼이 있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무 끔찍해. 야, 이게 뭐야. 다음 대회는 6일 뒤에 있네.